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가 가능하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가능한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떤 꼬라지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사실 가장 노멀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얘네가 가장 노멀한 거야. 얘네들은요 좀 특수하게 변형돼가는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됐나요? 네.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오, 하나, 둘, 셋, 넷. 4차 함수 맞네요. 자, 그런데 뭐래? y는 f-x의 전체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인 것은 이라고 해서 와,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따질 때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도함수.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의 도함수를 구하면 되겠네? 네. 예, 요 녀석은 도함수의 제목이 뭐가 되겠어?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나도 미준이. 뭐가 대단해? 너희 다 풀었잖아. 그래서 건미분, 성미분합니다. 건미분합니다. 2에 fx의 1제곱 써줄 필요 없죠? 성미분합니다. f-x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열린 구간 a, b가 주어져 있어. 자, 요 구간에서는 얘가 증가냐 감소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얘가 증가하는지, 죄송해요, y 다시다 하나 빼먹었어요. y 다시야 도함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y 다시가 0보다 크다, 작다를 따질 때 얘는 2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뭐의 부호만 보면 돼? fx와 f-x의 부호만 보면 되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엑기스만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fx,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 그래. fx랑 f-x 두 개를 곱한 것이 양수면 증가고 음수면 감소일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A하고 B, 열린 구간 A하고 B만 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네. 맞니? 자, 요 구간에 있는 함수값들은 전부 양수지요. 네. 어머, 요 구간에 있는 함수값들 전부 양수구나. 그리고 저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지요. 0보다 크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봅니다. 선생님 칠판에 답만 달아 놓을게요. 풀어보세요. C, D. 사지 마. D, E. 풀어야지. 뺏기지 말고. 근데 우준이 안 풀어서 푸는데? 다 뭔데? 풀면 이거 맞구나. 다 해야지. 창현아 졸려? 아침부터 졸리면 안 돼. 졸렸어. 잠도 많이 잤어. 다 열린 구간이라는 거구나. 5시 잤다고? 9시. 진짜 할 수도 있어. 장미가 지금 좀 약간 약한 애라서. 됐나요? 게임 쳐야지. 야, 우리 자세가 남달라야 돼.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자, 선생님 얘기 한번 해줄까요? 선생님은 너희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떤 좌우명이 있지 않아? 공부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최선을 다하자. 열정 넘치게 공부하자. 이런 좌우명 하나 가지고 공부하지 않냐? 좌우명이 뭐야? 우후. 그냥 하자야?
노력하자 뭐 있을 거 아니야. 노력, 최선, 열정 뭐 이런 거 있지 오늘 않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또 민성이는 아직 안 정했어요. 아이씨 아직 그것도 없이 고등학교 입학했다면 너무 슬프지 와. 않니? 그런 거 생각. 일주야? 일주는 뭐야 공부를 할 때? 맞거든. 신주 새끼 배고 싶네. 오늘 걷자니. 네? 없어요. 얘들아 공부를 할 때요 자기 마음을 자기의 태도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개념 하나는 머리에 싣고 가면 되게 좋아. 근데 선생님은 공부를 할 때요 무슨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냐면요 나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하지 아니야. 최선을 다하지 아니야. 열정적으로 하지 아니야.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됐냐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1등 하자. 아니야. 선생님 1등은 신경도 안 썼어요. 메이크업 출신이. 공부는 어차피 자기와의 싸움인데 1등 이런 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그냥 선생님은 묵묵히 공부를 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정성이라는 말을 그냥 나는 이 말이 좋았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이게 엄청난 이 단어 하나로부터 파생되는 그 효과가 엄청난 거야. 어떤 게 있냐면요. 봐.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 나는 온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요런 어휘들은 전부 다 개념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치?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에 정성을 들이자 이 말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냐면요.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마음도 들어있는 거야.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정성을 들여야겠다. 내가 하는 공부에도 정성을 들이지만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정성을 들여야겠다. 이렇게 주변으로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얘기 안 했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대학교에서 딱 내가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이야. 이제 그 전공 과목들 있죠? 전공 과목은 보통 칠판을 쓰고 강의실에서 해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이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미리 가가지고 이제 한 10분 전에 가가지고 뭔 짓을 했느냐면 관리실에 가가지고선 분필을 다 받아요. 그래서 색색이 분필을 여기에 쫙 깔아놔요. 그리고 나서 칠판을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서는 지우개 다 털어놔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님 목 마르지 말라고 음료수도 하나 갖다 놔. 가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종이컵 있죠? 종이컵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 정도 잘라서 속에 물 묻힌 휴지까지 해서 재터리, 일회용 재터리까지 딱 만들어 놓고 맨 앞에서 수업을 들었어.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 선생님은 서울대라는 학교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거든. 엄청나게 가고 싶었던 학교 중에 하나야. 근데 거기를 내가 정말 1년 동안 지독하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합격했어.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무슨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고 사람은 두 부류다. 서울대생들을 보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게 인생의 끝인 것처럼 와, 난 여기 들어오려고 정말 고생했어. 이제 개판으로 놀 거야. 이러고 인생을 막 사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은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던가. 드디어 이 꿈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진짜 최상의 수업을 들을 거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내가 첫날 이제 3월 2일 날 첫 수업을 딱 듣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칠판에 지난번 강의에 대한 막 이거는 막 적혀있고 분필도 없어서 날리고 지우개는 하얗게 막 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교수님이 지웠는데 닦아지지도 않고 개판인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해? 나는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난 이 수업을 최상의 상태로 들을 거야. 이러고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좀 독특하기는 하지?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몇십 년 동안 27살에 서울대 교수가 돼서 그분이 정년퇴임을 앞두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교수님께서도 엄청 이뻐하지. 그러면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딱 두 종류의 인간이 또 존재한다? 판단을 아이씨 도대체 쟤는 얼마나 학점을 잘 따려고 교수한테 잘 보려고 저러고 있어? 라고 되게 꼬인 상태로 보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처음에는 저거 뭐지?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주변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진짜 정말 쉬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좀 친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엔 다른 과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친구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친해지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요런 인생을 살았어. 근데 그 자세가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자세였던 거예요. 바로 선생님의 정성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나는 이런 각오로 결심을 했어요. 그 정성이 있어서만큼은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은 없었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교양 과목은 300명이 들어가 강의실에 300명이 이렇게 계단식 강의실 있지? 여기에 300명이 딱 차고 여기에 이제 강사가 있으면 선생님은 당연히 요 강사 코앞에 맨 앞 중간 자리에 앉아서 항상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냐면 와, 내 뒤에 300명의 애들이 있어? 내가 공부는 1등을 못할지라도 나 이 300명 중에서 이 수업에 대한 정성만큼은 1등을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생님은 항상 수업을 들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 왜? 나는 정성으로, 실력으로가 아니라 정성으로 1등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보여요. 머리만 좋고 정성이 없는 애들은 시험은 잘 볼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강사나 교수님들이 그걸 못 본다? 근데 온 정성을 가지고 이제 뚫어지게 열심히 나의 정성 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수업을 듣는 사람은 교수 눈에 확 들어와요. 교수 눈에 그 학생만 보이는 거야. 나중에 수업을 하면 할수록. 기운이지. 내가 교수에게 내뿜는 기운을 받아서 300명이 있는데 교수가 나만 보고 수업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시험을 잘 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 어떤 플러스 알파가 붙냐면요. 교수가 꼭 이제 그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면 그 300명의 학생 중에서 선생님한테만 와가지고 하나 묻는 거야. 무슨 과예요? 왜냐면 300명이니까 이름 일일이 확인 안 하거든요. 근데 무슨 과예요? 이름이 뭐죠?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너가 시험을 조금 못 볼지라도 나는 너의 자세만으로도 감동이기 때문에 난 너 이름하고 과 확인해서 점수 잘 주고 싶어. 바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러면은 정성!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깔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인드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선생님이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청 잘 되는 종로김밥에서 아르바이트를 임시 아르바이트로 4일 정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딱 갔을 때 선생님의 꼬라지가 어떤 상태였냐면 선생님은 대학교 때부터 돈을 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을 내 돈으로 이제 막 다니고 이랬었거든. 태국을 갔어. 태국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레게머리 있죠? 이렇게 아주 찌잔하게 이제 따는 거야. 그걸 일본 애들이 여자애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그 찌잔한 레게 파마를 쫙 내렸는데 너무 멋진 거야. 나도 저거 할 거야. 이래가지고 레게 파마를 여기까지 이제 느린 레게 파마를 시커먼 파마를 이제 하고 한국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레게 머리를 이만큼을 딱 들이밀고서는 그 종로김밥에 갔어. 그랬더니 그 종로김밥이 장사가 되게 잘 돼서 이제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던 월요? 정말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던 되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누구냐 그 주인이 있지? 주인이 선생님을 보고 일명 시겁하는 거지. 저런 개날라리가 왔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개날라리로 시작을 한 거야. 선생님 이미지가 왜?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그런데 4일 뒤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알바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10만 원을 더 서비스를 얹혀주는 거야. 10만 원을 얹혀주면서 너 혹시 우리 집에서 알바하면은 내가 월급 300 줄게. 아니면 너 친구들 중에 너 같은 애 없을까? 월급 300 줄게.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매니저 하면서 이렇게 매장 관리만 해도 좋겠어? 이러면서 부탁을 할 정도가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은 그 매장에서 일을 할 때조차도 보통 애들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 하면 막 이래. 그 집 매출에도 관심이 없어. 일반적인 알바생들은. 근데 선생님이 그 집 매출이 5천 정도 되는 걸 아는 건 이제 집주인이 아침에서 밤까지 하면 막 계산서 두드리고 이러면 이제 하루 매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루 매출 일매출 170만 원 곱하기 35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운영 방식 같은 걸 내가 분식집을 할 일은 없어도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은 그런 거를 다 이제 봐두거든.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 집에서 일할 때 되게 정성 들여서 일을 하니까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주인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그때 내 스스로의 사업을 되게 여러 개를 이제 하다가 망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이랬지만 대학을 다닐 때부터 돈이 있으니까 가회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몇 개를 이제 막 해보고 이러던 차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해도 주인인 거야. 그럼 주인과 알바생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주인은 여기 아주 작은 쓰레기가 하나 떨어지면 와 손님들이 왔다가 저 쓰레기를 보고선 이 집 음식 파는 집에 쓰레기가 막 있는데 더러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나는 치워요. 그런데 다른 거기에 알바생이 6명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외하고 그 6명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안 치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월급 80만 원을 받고 그 김밥집에서 일을 한 거고 선생님한테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달라고 주인이 막 감동받아가지고서는 막 그 4일 일했는데 10만 원을 서비스로 뭐 팁으로 더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야. 되게 놀랍지 않니?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적어도 그런 자세는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 내가 그냥 수많은 정말 평범하고 그냥 무수히 묻혀서 티도 안 나는 선생님 뒤에 있던 299명의 학생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것인가? 이건 너희들의 몫이다. 네. 예. 그래서 열심히 바뀌십시오. 남들하고 달라도 돼. 꼭 남들처럼 살 필요는 없어.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남들처럼 별로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어찌 보면 남들과 반대로 살았어. 반대로 살아도요. 자기 마음만 심지만 딱 제대로 잡혀있는 중심만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은 뭐라든 잘할 수 있어. 결론은 그래서 뭐야? 공부를 할 때 좀 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야 여기는 300명도 아니야. 꼴랑 9명이야. 그치? 이 9명 중에서 선생님을 이제 나의 그 레이저 눈빛으로 이제 마비시켜버리겠어. 뭐 이런 각오 좀 해야지. 아침이라고 졸려 졸려 막 떠들고 이거 아니잖아. 그치? 예.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 선생님은 너희들보다 머리 좋지 않아. 너희들보다 머리 좋지 않아. 근데 공부를 훨씬 잘했어. 왜? 너희들이 갖지 않은 거 머리 아니고 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알겠나? 네. 그렇게 모든 무기가 머리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곧 다. 죄송한데요. 네. 그 뭐뭐를 이용해서 특정 뭐뭐에서 증가와 감소의 판정이라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구간에서. 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한 점 배웠어. 구간 배웠어. 뭐 배울 차례야? 예,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를 배우기 앞서서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자입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는 표현은요. 요 두 번째 표현처럼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지. 아주 수학적인 표현. 뭐가 있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다. 이것이 바로 증가 함수에 대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도 실수 전체에서 감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감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쓸 수 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크다 라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적어 놓으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감소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너희들 무슨 생각해? 뭔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모르는데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아래에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다. 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다. 자, 그리고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몇 가지 표현들이 더 나와요. 자, 어떤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까?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며 미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fx가 1대1 뭐다? 대응일 때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면 얘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지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무슨 함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역함수. 역함수. 그래서 다항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면 얘도 그 함수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항함수 fx가 1대1 함수일 때라는 말도요. 여기에서는 증가 혹은 감소 함수가 됩니다. 선생님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인데요. 예. 왜냐면 다항함수는 계속 연속돼 있고 미분돼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상황이 같아져. 즉 치역과 공역이 항상 같은 함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1대1 함수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 뭐였어? x1, x2다 하면 같지 않으면 y1, y fx1, fx2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지.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표현 시작. fx1과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는 이런 명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윗명제의 뭐가 되겠습니까? 배우요. 배우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중간지 감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페이지 12페이지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예, 12페이지로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 아유, 12페이지랬지? 미안해. 선생님 얘기해놓고. 네. 우리요, 다시 한번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정리할 거예요. 자, 양수 x의 세제곱으로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거나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거나 헐랭이가 되거나 하나, 둘, 셋이 되거나 순간적으로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거나 헐랭이가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가능하다 라고 우선 그려놓습니다. 12페이지 개새끼 싫어 진짜로. 12페이지 펴보랬다. 내지 말라고. 그거 줘 수정해? 아니 저 있어요. 걔 비슷했어? 미안해, 그 표가 비슷했구나. 12페이지입니다. 우리 12페이지. 나는 왜 그런가 했다. 탄젠트가 지정됐네요. 네? 탄젠트 삼각함수가 지정됐어요. 아니지. 탄젠트는 여러 개지. 네, 그건 그런데 네. 기본 개형은 진짜 물 좀 마시고.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요, 뭐 저런 그래프가 있는 것까지는 알았고, 이제 요 녀석을 이용해서요, 한 큐에 원래 함수와 도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요, 도함수라는 것은 뭐야? 양수 0, 음수 0, 양수 요걸 표현하는 게 바로 도함수 되겠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경계에 뭐가 보입니까? 0이 보여요. 맞나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은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립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바로 여기. 기울기가 0이요? 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 딱 두 군데밖에 없지.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인 경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남 물 따라줄 때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엄청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그러면 봐. 3차 함수를 미분해버려. 그럼 몇 차 함수가 되지? 이차요. 2차 함수가 돼버려요. 2차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 이쪽에는 양수, 이쪽에는 음수, 이쪽에는 양수야. 자, x축을 기준으로 양수일 땐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음수일 땐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앞에 그래프야, 뒤에 그래프야? 앞에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차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요. 네? 아, 창현이? 예. 진규야, 이해가 안 가? 네. 자, 봐. 여기 기울기 양수지. 근데 네.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완만해져 가고 있지. 와, 기울기가 되게 컸는데 점점 완만해져서 순간적으로 0이 됐어요. 기울기가 엄청 컸는데 점점 완만해져서 0이 됐어요. 됐나?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런데 바로 요점에선 기울기가 0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는 기울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 요점에서는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 0 음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0인 기준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선 계속 어때? 양수 0, 양수지.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양수 순간적으로 0 찍고 다시 양수. 음수인 기울기, 즉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음수인 기울기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요. 얘는 어때? 심지어는 0도 안 되지. 계속 증가만 하고 있지. 떠있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야. 이 3차 함수에 따른. 그럼 쟤는 뭐 그래서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거 대충. 그러면 우리 이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크다. 판별식 D는 0이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자, 뭔지 모르겠지? 뭐 모르겠지? 예. 그럼 선생님이요 93페이지 연습 한번 빡센 연습 하나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려요? 네? 아 잠깐만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구간에선 기울기가 양수지? 그럼 x축 위에 플러스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 구간에선 기울기가 음수지? 그러면 x축 밑에 마이너스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시 요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지? 네. 그럼 플러스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0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다음 페이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설명할 거야. 그리고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 원래 함수, 도함수, 원래 함수. 왔다리 갔다리 되는 능력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도함수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기울기가 몇이 되는 점이다? 0. 0이 되는 점이랬어. 와, 여기서 기울기 0이 되네? 그러므로 얘 0 될 거야. 와, 계속 내려오다 보면 순간적으로 여기서도 0이 되네? 그러므로 얘는 바로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와, 여기서도 0이 되네? 요 점 반드시 지나야 돼. 여기서도 0이 되니까 요 점 반드시 지나야 돼. 라고 0이라는 것은요, x축에서 바로 이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이 되는 녀석들의 모두 다 점을 찍어 넣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는 뭐야?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런데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 기울기 어때? 플러스치. 그 다음엔 마이너스치. 그 다음엔 플러스치. 그 다음엔 플러스치. 그 다음엔 마이너스치. 그 다음엔 플러스치. 그 다음엔 플러스치. 그 다음엔 마이너스치. 그 다음엔 마이너스치. 맞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점의 기울기를 봐.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나? 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양수니까 한 요 정도의 양수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어머, 플러스 기울기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기울기가 돼.
그러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여기서 날카롭게 가면 안 돼. 얘가 미분 가능한 그래프니까 얘도 미분 가능한 부드럽게 잘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찍고 다시 부드럽게 갔다가 얘 마이너스 부드럽게 찍고 다시 부드럽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와. 되는 거야. 즉 원래 함수만 가지고도 우리는 도함수로 손쉽게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요. 이게 돼야 되거든.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신기하게. 이렇게 막 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거 곤란해. 미분 가능한 그래프. 예, 부드럽게 잘 연결.